이번 시간에는 제4과목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 같이 보겠습니다. 제1장이고요. 자율관리 보세구역입니다.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앞에서 본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정, 특허, 종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세관에서 그걸 관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세관에게 다 일일이 신고를 하게 만들거나 어떤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운영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의 정의부터 같이 볼게요. 운영인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기 보시면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 사업장, 그 다음에 화물관리인까지 해서 운영인 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사 채용이라고 써 있는데요. 보세사 채용이라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직접 보세사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분사를 한 다음에 해당 분사 회사에서 보세사를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자율관리 보세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인이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사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인 결격 사유라 부르는 관세법 175조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75조라고 하는 것들이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능력 결여자라 했던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세 가지 정도에 나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법을 어겼던 사람, 관세법에 나와 있는 어떤 관세법이라든지 관세법에 따른 어떤 그 다른 법령을 어겨서 위반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렇게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로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제 그런 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러니까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다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임원으로 지정될 수 없었을 거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 보시면 이제 지정 요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보다는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 어떤 추가되는 요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다음에 사항을 충족하고 그다음에 운영인 등의 법규 수행 능력이 우수해서 보세구역 자율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보세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보세사 공부를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제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 근무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이제 전산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WMS, ERP 등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앞에서 봤던 거 생각해 보시면은 거의 모든 업무들은 다 전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화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율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기록을 하거나 관리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기 보시면 전산 시스템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고요.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사항을 포함해서 여기 밑에 가보니까요. 종합인증 우수 업체, 저희 AO라 부르는 그것을 득하고 있는, 인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보세 공장에 해당되는 요건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전년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 중에서 수출 신고 금액이 전체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는 전년도 수출 신고 금액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인 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수출 실적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업체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업 자원 관리 시스템, 아까 보셨던 ERP와 같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처리 시스템에 세관 전용 화면을 제공하거나 해당 시스템의 열람권을 제공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관에서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구비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 이제 지정 신청 및 갱신이 나오는데요. 저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세관장에게 이제 지정 신청서,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 신청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서 세관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것들은 이제 정보 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편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전자정보통신망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 자가 신청했던 자가 지정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고, 검토 결과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다면 당연히 지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지정하게 됐을 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 해당 보세구역의 특허기관은 지정 기관으로 해서 자유관리 보세구역을 지정하고 자유관리 보세구역 지정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허기간이라는 것들이 계속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에 갱신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간을 가지고 하더라도 밑에 보시면 이제 갱신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유관리 보세구역이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에 가보니까요, 자유관리 보세구역의 갱신 신청, 지정된 것을 갱신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갱신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관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도래되게 됐을 때는 갱신이 이제 한 달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된다는 사실하고 그에 관련된 절차를 같이 안내를 하는데요. 안내를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뭐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팩스를 보내거나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방식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사유 등 의견 청취, 지정 취소 사유 등과 의견 청취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저희 시험에서는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밑에 가보니까 지정 취소 사유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는 관세법 제178조 제1항을 위반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178조라는 것들은 저희가 물품 반입 등의 정지라고 했던 물품 반입의 정지라고 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었고요. 거기 가보면 이제 운영인이 관세를 납부할 장치한 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법령을 거기 있는 운영인이 거기 있는 관세법 등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관리 보세구역 제9조 제1항 1호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보세사가 아닌 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됐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보세사 이제 등록이 된 자를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보세사가 아닌 사람이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자유관리 보세구역을 이제 지정한 것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세사와 관련된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었던 채용이 됐었던 보세사가 있었는데 그 보세사가 이제 해임이 된다거나 어떤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공석이 발생하게 된 거죠.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2개월 안으로 보세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세사가 채용이 안 됐을 때는 그에 따라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자유관리 보세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자율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 부적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이 자유관리 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했을 때는 그거를 상급기관, 여기 보시면 이제 운영인 등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의견 청취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보세구역 관련해서 보세제도 관련해서는 항상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이렇게 어떤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있었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 청취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의견을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정을 알려줘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의견 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이제 그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인 등에게 이제 서면으로 예정일 등을 이제 안내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를 이제 하지 않겠다, 응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라서 나는 이런 권리를 이제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견 진출 또는 제출입니다. 의견 진출 또는 제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직접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출석해서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서면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제출을 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직접 참석해서 진술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말로 한 거기 때문에 말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세관 공무원이 서면으로 내용을 확인을 받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로 말을 해가지고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내용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서명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고요. 절차 생략 등의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자유관리 보세구역이 지정이 돼버리면은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래 보세구역이라 하는 것들은 보세 화물을 이제 장치하거나 뭐 제조 가공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 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 원칙적으로는 세관장이 관리를 하는 거죠. 세관장이 보세 화물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관에서 다 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스스로 할 수 있다. 요것들을 그 세관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는 자율관리 보세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말 그대로 자율관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관장이 하던 역할들을 여기 나와 있는 운영인한테 그 역할을 넘겨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세관장에게 직접 이렇게 세관장이 관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는 이제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어떤 규제가 되는 게 있을 거죠. 어떤 신고라든지 뭐 승인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자율관리 보세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세관장이 원래 하던 역할을 하던 것들을 운영인에게 맡겼다. 자율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절차는 저희가 관세청 고시로, 즉 자율관리 보세 구역의 운영에 관한 고시, 거기서 이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보다는 우수자율관리 보세구역에 조금 더 많은 절차가 생략이 될 수 있겠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등등 여러 가지 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수출입 신고하게 됐을 때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물건을 수입하게 됐을 때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들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어떤 그 위험성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축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뭐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 기본적인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 검사를 받아야 되고, 검역 대상 같은 경우는 검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과를 해야지만 국내로 물품을 반입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그런 거 있습니다. 혹시 저희 주변에서 보시면은 KC 마크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로고 있잖아요, 로고. 그거 한번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전파법에 관련해서 이제 그런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안정성에 대한 통과가 된 것을 저희가 이제 표시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C 마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제 그 물품이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단순히 이렇게 뭐 해당되는 법에 따라서 이렇게 확인됐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통과됐다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제3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물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 한글 라벨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한글 표시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전파 전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C라고 하는 코리아 서티피켓이라고 하는 그런 한국 인증이라는 것들을 물품에 이제 부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품이랑 그다음에 그걸 담고 있는 포장이죠. 포장에다가도 KC 마크를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표시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렇죠. 그거에 대한 표시 작업이고요. 다만 원산지 표시는 제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계열사, 제가 관세법인을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랑 이제 같은 회사가 있어요. 저랑 같은 계열사에 있는 회사가 저희 1층에 창고에 있는데 보세 창고로서 저희 여기 나와 있는 자율관리 보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업무 특성상 이제 화주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보수 작업 같은 것들도 제가 직접 의뢰를 이제 그런 것들을 물색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뭐 작업들을 의뢰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라벨 표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내용도 확인해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작업을 하는 것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이것은 생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산지 표시는 제외된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라 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대외무역법 상에서 33조에서 이제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는 물품을 수입하게 됐을 때는 현품에다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생략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세관장에게 보수 작업에 대한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로부터 그게 승인되고 나서야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출입 신고, 그러니까 수출입 신고하게 됐을 때 이제 그게 직접적으로 세관에서 통제를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해서 따로 이제 세관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그런 작업하고 그다음 벌크 화물 같은 경우에 사일로 적입을 위한 포장 제거 작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 사일로 뭐 이렇게 말을 쓰는데 SILO죠. SILO.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은 아마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저희가 이제 벌크 화물 있죠, 벌크. 뭐 살화물 또는 산물, 살물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하는데 벌크 화물, 벌크 카고라는 것들이 어떤 걸 말을 하는 거냐면 개별 포장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뭐 쌀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름, 그쵸? 원유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곡물, 그러니까 쌀이 곡물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 개 세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 담아가지고 이제 중량 단위로 말을 하게 되죠. 뭐 1kg, 뭐 10kg 이렇게 말을 썼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대형 포장 형태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개별로 포장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일로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원통형의 이렇게 어떤 창고 같은 게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이 사일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곡물 같은 걸 여기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장소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사일로 적입을 넣는 것을 위해서 포장을 제거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보수 작업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런 것들 작업을 할 때는 세관장에게 보수 작업 승인을 받는 것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내부적으로 기록만 하고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관장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고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가서 보면 재고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 보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래 세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운영인이 스스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재고를 조사를 하고 이제 그것을 세관장에게 보고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분기별 1회씩 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분기별이 아니라 이제 연으로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바꿔주는 거죠. 사실 아무래도 재고조사를 하고 보고하는 것들이 이제 업무적인 것이 과중되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횟수를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많은 어떤 업무가 좀 간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죠. 분기별이라 그러면은 원래 1년에 4번 해야 되는 것들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걸로 바꿔준다는 것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세구역 운영 상황의 점검이라 하는 것들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가 그게 있었죠. 지난번에 봤던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하기 전에 이제 세관장에게 세관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수입 신고 전 물품 확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런 걸 할 때도 원래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그 창고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하고 창고에서 보세사 또는 이제 고사가 이제 거기 입회해서 같이 입회해가지고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확인 신청,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이라고 하는 수입 신고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가지고 세관장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고도 수입 신고하기 전에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우수자유관리 보세구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오타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기 보니까 상기 1의 사항이 아니라 첫 번째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상기 1 전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1의 1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전체 1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네,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자유관리 보세구역에 있는 절차 모두를 이제 우수자유관리 보세구역에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곳에 나와 있는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보관창고 증서를 단일 보세공장 소재지 관할구역 내의 장소도 허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그죠? 이 내용들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보세 공장에 물품이 가득 차가지고 이거를 이제 따로 보관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저희가 보관 창고라고 하는 것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동일한 어떤 관할, 동일한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단일 보세 공장 소재지 관할 구역 내의 장소도 허용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은 절차 생략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관리 보세구역 지정서에 명기하고 보세사로 하여금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원래 이런 것들이 세관에서 하는 역할이었는데 요거를 세관이 이제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실제로 하는 사람은 보세사가 되겠어요. 보세사.
보세사에게 그 절차를 이제 이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로 하여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절차 생략 등의 정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좀 이제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를 말을 하겠죠. 여기 밑에 가보니까요. 첫 번째,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 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절차 생략 등에 대한 것들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관에서 원래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보세사에게 위임한 거잖아요. 그쪽에서 업무를 대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도 같이 정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운영인 등이 경고 처분을 1년에 3회 이상 받게 됐을 때도 이 업체는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뭔가 지금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하게 됐을 때는 정지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봤었던 보세사가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업무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를 했을 경우는 그 보세사가 채용될 때까지 계속해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절차를, 혜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고 처분을 1년에 3회 이상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한 기간까지는 정지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기간이 1개월 이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관장은 절차 생략 등을 정지하는 기간 동안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위탁되거나 생략된 업무는 세관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T 소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해줘될 때까지는 원래 원칙적인 세관장이 세관장 밑에 있는 세관 공무원이죠. 여기 나와 있는 세관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인 등의 의무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같이 봤던 보세사가 아닌 자에게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원칙적으로 이제 보세사 자격증이 있는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일을 맡기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어떤 자율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능력이 일단 없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세사가 아닌 자를 가지고 이제 업무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바로 위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기 전에 단서가 있어요. 다만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서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보세사가 아닌 자도 보세사가 이탈했을 때 보세사 업무를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죠. 원래 원칙은 보세사가 해야 되는데 보세사가 지금 비혼인 상태인 거잖아요. 공백이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예측이 됐다면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 자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비록 보세사가 아니긴 하지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을 받고 나서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세사가 잠깐 비어 있을 때 공석이 발생했을 때 그 대신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세관에서 봤을 때는 스스로 이제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관리상에서 소홀이 되니까 어떤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운영인 등은 당해 보세 구역에 작업이 있을 때는 보세사를 상주 근무하게 하고 있고요. 보세사를 채용, 해고 또는 교체했을 때는 세관장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보세 허물의 이제 감시나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세사가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야간에 작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작업이 있다 하더라도 보세사가 되면은 이제 거기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같이 이제 좀 그런 게 있긴 하겠죠. 상주해서 근무 같이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 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해서 근무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저희 봤었던 지정 취소 사유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2개월 안으로 보세사를 채용해서 이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어떠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었다면 이것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운영인 등은 절차 생략 등에 따른 물품 반출입 상황 등을 보세사로 하여금 기록,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세관에서 업무를 하는 것인데 이거를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얘기는 이거를 우리에게 신고하지 않고서라도 스스로 관리를 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나중에 기록한 것들은 나중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세관에서는 이제 그런 실태, 업무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고요. 운영인 등은 해당 보세구역 반출입 물품과 관련한 생산, 판매, 수입, 수출 등에 관한 세관 공무원의 자료 요구 또는 현장 확인했을 때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세관 공무원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업무에 관련해서, 보세물 반출입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관련해서 이제 어떤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걸 요구했을 때는, 요구받았을 때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협조를 해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인은 이제 업무 대행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이제 운영인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운영인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업무 대행자가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는 운영인이 그에 따라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인 입장에서는 책임질 일을 많이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보세를 채용해가지고 업무를 맡기는 것이 낫겠죠. 그 다음에 자유관리 보세 구역에 대한 감독 등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스로 이제 관리를 하고 하는 것도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자율점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겠죠. 여기 보시면 운영인은 회계년도 종료 3개월이 지나고 15일 안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해서 세관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자율이라는 것들은 항상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고라고 하는 절차들은 반드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회계년 종료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15일이니까 이제 저희가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3개월 지나고 나서 15일이면은 4월 15일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밑에 예외 있습니다. 다만 운영인이 자율점검표 이거를 보세구역 운영 상황, 그 다음에 재고조사 결과와 함께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함께 다른 어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허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라든지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해야 되는 어떤 절차, 재고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운영 상황에 대한 그런 보고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거랑 같이 제출하는 경우를 한다면 그때는 여기 시기까지 제출을 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율점검 심사에 따른 조치가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거겠죠. 자율점검을 받았을 때, 그 표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될 것 같고요. 적정하다면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정기감사에 가름해서 생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기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해야 되는 날짜를 어기게 됐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세관에서 정기감사를 바로 이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정기감사가 나와 있는데요. 세관장은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운영 실태와 보세사의 관계 법령,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해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은 정기검사 해봤더니 그 결과 이상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즉시 이제 시정명령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것이 있다 했을 때 이런 명령 같은 게 내린겠다고 했을 경우는 그거를 이제 그 상급기관인 관세청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사기본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예외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밑에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일부 내용들, 그다음 행정조사를 긴급하게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아까 나왔던 내용들을 적용하지 않고요. 이때도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나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권한에 대한 증표를 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요구한다면 보여주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고요. 행정제재가 있습니다. 1번 경고처분 등. 세관장은 운영인 등과 보세사가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어겼을 때, 불이행하게 됐을 때는 사안에 따라서 경고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쵸. 뭐 사안이 이렇게 뭐 심각하지 않다면 경고 처분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사안이 뭔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보다 더한 어떤 조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경고 처분하게 됐을 때는 이제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를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보세사라고 하는 것들은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사의 등록에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거기다가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면 그 내부적으로도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인 등은 보세구역에서 반출입된 화물에 대한 장부를 2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장이고요. 보세사 보겠습니다. 보세사는 뭐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당연히 저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보세사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사가 뭔지 알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세관 공무원의 업무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위탁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대신 수행하는 이제 화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면 이제 보세 자격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와 같은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세관 공무원이죠.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일정한 기간 이상 경력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시험이 면제된 사람들은 그에 따른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만 보세사로서의 어떤 자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관세청이 이제 90일 전까지,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고, 저희 시험은 항상 보면은 이제 7월 달에 첫째 주 토요일 날 많이 보고 있죠. 저희 시험이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도 한 번 떨어지면 또 내년까지 또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겠죠. 근데 아무래도 1년에 한 번의 시험들은 한 번 시험은 떨어지게 되면 또 1년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고는 이제 관세청이랑 수행 기간 이제 한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거죠. 한국관세물류협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 가지고 공고하게 되고요. 필요하다면 뭐 세관관서라든지 여기 보니까 다른 어떤 협회 등의 게시판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잘 알고 있죠. 저희 총 5과목이 있고요. 어느 한 과목이라도 이제 과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과락이라는 것들은 40점이 안 되는 것들, 40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총 평균이 60점 이상 합격한 점수 얻은 사람이 이제 합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총 5가지가 나와 있게 되고요. 다만 이제 그 공무원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시험을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체에서 이제 2분의 1 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지금 전체 5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2과목 이상을 3과목 이상 면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과목까지가 면제가 되고요. 그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1과목하고 2과목까지만 면제가 됩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목 면제 제외, 아무래도 이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아까 봤던 게 5년 이상 관세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있다더라도 이사가 어떤 징계를 받은 게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안 좋은 그런 처분을 받은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위탁, 원래는 관세청 주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거는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가 되는 거죠. 거기서 저희가 보세사 시험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밑에 시험은 이제 매년, 그쵸, 1년에 한 번 시험을 본다는 것이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경년제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희가 지금은 계속 1년씩 보고 있는데요. 제가 코로나 심해졌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었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 시험들이 다 이렇게 연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연기되면 이제 1년을 통째로 날리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런 상황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1년마다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시험 신청 절차, 시험위원회 설치 등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가보시면은 이제 보세사 자격증 교부라고 나오고요. 이제 합격을 한 사 여기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세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 나와 있게 되고, 보세사 시험 합격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험 수행기관장을 경유해서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렇죠.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을 공유해서 이 자격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2년 전에 이제 그 합격을 해가지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보세사 등록 및 등록 절차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저같이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했다더라도 그렇다더라도 바로 근무하는 건 아닌 거죠. 근무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자격증과 별개로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이렇게 보세사로서의 등록을 해야 되고요. 밑에 가보면 등록 절차, 등록 신청서, 등록증 교부, 교육 수강, 교육이라 하는 것들은 이제 그거죠. 이 사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어떤 교육 같은 것을 이렇게 이수하도록 제가 보수 교육이라 말을 쓰는데요. 이런 것까지 다 진행되어야 보세사로서의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보세사 등록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세사 등록이 취소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봤던 거 기억나시죠? 저희 취소 사유들 나오는 것이 있었고요. 예, 그에 따라서 취소된 적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최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업무를 다시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사 등록 취소 나와 있고요. 여기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나 업무 정지를 하거나 견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가보니까요. 지금 관세법 175조 1호부터 7호라 하는 것들은 저희 운영에는 결격 사유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미숙년자를 포함하는 능력 결여자하고 그다음에 관세법 등을 위반해서 처벌받은 사람들 나온 게 있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망한 경우를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그거겠죠. 보세사 자체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망하게 됐을 경우에도 이제 그에 따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록을 취소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세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처분을 받고 나서 5년 동안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보세사의 직무, 그다음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직무교육 보겠습니다. 직무교육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에 직무교육 이수 시간의 계산 방법, 그다음에 직무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정한다.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직무교육을 이제 해서 보세사들이 해당되는 직무에 대한 교육을 이제 수강해가지고 이수해가지고 내용들을 이제 업무를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 실시하고 나서는 종료하고 나서 7일 안으로 그 결과를 관세청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세관장은 직무교육 이수 이력에 따라서 보세사가 소속한 보세구역에 대한 관세법상의 평가, 심사, 혜택 등을 차등화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교육을 들으라는 얘기죠.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이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이수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차등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보세사의 직무 나오는데 이것도 저희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사의 직무, 그쵸. 저희 대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세사의 직무. 일단은 이걸 이해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여기가 보세 창고라고 생각해 볼게요. 보세 구역.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세 구역에 물건이 들어가겠죠. 여기 보시면 반입이 될 것 같고요. 반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물건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반입되고 반출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품의 반출입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반출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외국 물품 상태, 즉 보세 화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국 물품도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세 화물이라든지 아니면 내국 물품의 반출입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세구역에 이렇게 물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물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게 있었죠. 보세구역에서 원래는 안 되지만 이 물건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반출허가입니다. 견본품 반출허가였던 거죠. 뭐 세관 공무원이든 뭐 검사 검역기관이든 견본품을 반출해서 이제 허가를 받고 나가게 됐을 때는 이거 반출허가 되는 거 있죠. 견본품 반출에 대한 부분하고 또 다시 끝나고 나서 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재반입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견본품의 반출입에 관련된 사항들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물건과 사람이 드나드는 것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시건 장치라든지 뭐 출입문 개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열고 닫는 것들. 그리고 그것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물품 검사 같은 거 하게 됐을 때 보세사 입회하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나오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열쇠죠, 열쇠. 시건 장치 같은 경우는 열쇠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드나들고 할 때 여기 옆에서 이제 뭐 반입 신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원래 세관에서 하는 거였던 거잖아요. 반출입을 하게 됐을 때 세관에서 입회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 반입되는 물건, 반출되는 물건에 대해서 이제 참관하는 것들, 참관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쭉 가볼게요. 1번이고요. 보세화물, 내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참관, 그다음 확인이 있고요. 두 번째, 보세구역 안에 여기 보시면 반출입 말고도 이 안에 지금 장치하고 있는 장치 중인 물품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취급에 대한 참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보세구역 출입문의 개폐, 열쇠 관리 감독, 출입자 관리에 관한 감독, 그 다음에 견본품의 반출과 해수, 그 다음에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한 업무로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수 작업과 하주의 수입 신고 전 장치 물품 확인할 때 입회하고 감독하는 것이 나오고요. 세관 봉인대 시봉 관리 나오고 환적 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을 하게 됐을 때 옆에서 입회하고 감독하는 것들, 그다음 밑에 나와 있는 비치 대장을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들,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오는 것들이 내국 물품 반출입 관리 대장, 보수작업 관리대장,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의 관리대장, 수입신고 전에 확인대장, 그 다음에 세관봉인대 관리대장, 그 밖에 이제 각종 대장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기록하고 관리를 하는 대장들인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있는지 작성도 해야 되고 작성에 대한 확인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물품이 드나드는 거죠. 반입하고 반출되는 것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옆에서 같이 참관하고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이제 참관하고 확인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견본품 반출에 대해서 반출하고 다시 반입되는 것, 반출입에 대한 이 재반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회수라고 말을 쓰는데, 반출하고 회수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 나와 있는 열쇠 관리라든지, 뭐 출입문 개폐에 대한 관리라든지,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세관에서 이제 스스로 하도록 했던 것들, 뭐 이런 서류 작성하는 것들, 이런 대장들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가보면은 이제 보세사의 의무가 나오는데, 보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법에 따라서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게 되어 있고요. 직무를 할 때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와 있는데, 글쎄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좀 모호하긴 하죠. 이게 어떤 것을 말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무튼 뭐 보세사는 품위를 유지해라, 품위를 지켜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거짓 진술 금지가 있죠. 직무 수행할 때는 당연한 거겠지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걸 어겼을 때 이제 법적인 처벌을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이걸 어겼을 때 처벌되는 규정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나오는 것이 고시사에 또 나오는 게 있는데, 보세사는 세관장의 업무 감독에 관련된 명령 준수하고 세관 공무원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니까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작업에 있는 시간에는 상주해야 된다. 뭐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하거나 중개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이제 그런 물품의 관리와 관련해서 법령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숙지하고 준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의무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의대여 금지가 나오죠. 아무래도 보세사에 대한 업무를 여기저기서 유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자격증 등록된 자만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를 안 하더라도 그 명의를 빌리겠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빌려서 이제 하거나, 그래서 그거 중간에서 중개를 하거나 이런 것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긴 하지만 보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등록증은 따로 없고요. 자격증만 가지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겠죠. 보세사 자격증이라는 것보다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록까지 했을 때 등록된 자만이 업무를 수행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발생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처벌이 되는 사유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금품이라든지 향응을, 어렵죠.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향응이라는 것들은 일종의 어떤 유흥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요. 유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어떤 접대라 부르는 이런 걸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알선하는 행위들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기게 되면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